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오늘 감사원장님과 관련한 질문들이 많네요. 예. 예산 결산하면서 감사원 관련 질문이 많은 것도 참으로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하시는 말씀들이 특히 공직사회에서 요새 감사원 무서워서 일하기 힘들다. 감사원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새 정부 출범하고 이제 100일 갓 지나서 초창기에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고 새 정부 국정 운영을 위한 길을 탄탄히 놓아야 하는데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감사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부 충실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감사의 기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새로 잘 고쳐서 잘 운영되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감사원의 기본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권익위는 물론이고 방통위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질병청,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정말 여기저기 감사원의 소위 조사, 감사 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상황인데 어지간하면 뭐 이게 감사원이 해야 될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누가 탓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감사원이 그 대상 기관의 범위에서뿐만이 아니고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감사원 스스로 정한 사무규칙, 처리 규정이나 이런 것까지 어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 그 감사 기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님 잘 알고 계시죠? 어떤 거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지. 감사원 감사 사무 처리 규칙 예, 있습니다. 제6조의 감사 기본 원칙 있잖아요. 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 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 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감사 실시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 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건 뭐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모든 직원들한테 숙지하고. 근데 공직사에서 왜 이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 감사를 진행하도록 모든 직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숙지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8월 31일 날 사직서 제출한 거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셨죠? 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9월 1일 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께서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중간에 빠질 수가 없어서 버텨왔지만 감사원은 계속되는 전방위적인 감사로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나 스스로도 피로감이 쌓였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어 괴로웠다.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뭐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뭐 정확한 진위는 제가 파악할 수 없는데요. 저희들 하여간 이번 권익위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익위 감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 감사에 있어서도 제대로 감사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항상 유념하고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님.
네, 외교부 장관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제 9월 2일 날 광주 방문하셨더라고요. 네, 금요일 날 광주에 방문했습니다. 광주 방문하셔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그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인 양금덕 할머니께서 이미 9순이 넘으셨는데 이게 편지 쓰셔서 장관님께 전달했죠? 네, 받았습니다. 그 대통령님께 말씀 전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언론에 전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걸로 압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도어 스태핑 하시면서 언론 보도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바쁘셔서. 장관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현장까지 찾아가셔서 피해자분들 만나셨는데 그 피해자 할머니께서 그렇게 손으로 꼬박꼬박 이 또박또박 쓴 편지까지 전달을 했으니까 장관님께서 꼭 대통령님께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이 그 피해자 할머니 뭐 태평양 정지 말기에 14세 나이로 일본 군수공장에 강조 동원돼서 노역하시다가 뭐 급여 한 푼 받지 못하고 해방돼서 돌아왔는데 소위 정신대로 그렇게 우리 사회가 오인하는 것 속에서 힘든 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말씀하신 편지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지요. 나는 일본에서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런데도 몇 년째입니까? 우리 정부 무슨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요. 왜 무엇이 무서워서 말 한 자리 못합니까?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양금덕 말을 꼭 부탁한다고 부탁합니다. 이게 양금덕 할머니가 쓰신 편지 내용, 장관님도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 할머니들 오랜 기간을 소송을 거쳐서 일본에서는 일본 시민단체 도움을 받아서 소송 진행했는데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결국 패소 판정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진행을 했고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종 그 미쓰비시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결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네. 어떠십니까? 지금 피해자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또 현금화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능한 조속히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네, 이 판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제 이행 절차를 위한 그 소송이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최고 시민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이런 행태 이게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뭐 입장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대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의 의미가 어떤 경우에든 실현돼야 된다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식에 적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진 장관님은 이런 사법부 최종 판결이 마땅히 존중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이의 없으시죠? 네,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의 그 한일 관계 그 교섭 외교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네, 그 의견서는 판결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죠? 그 부분은 그 사건 대법원에 있는 재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된
소송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제가 지금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든 간에 재판에서 재판부가 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